제가 일단은 그 정도는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실리프팅 많이 하면 나중에 안면 거상할 때 수술이 힘들다던데. 이거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연입니다. 원장님,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3명의 여배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관만 보고 나이를 가늠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분은 20대에서 30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가운데 분은 한 4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분은 그래도 첫 번째 사진 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30대 후반? 40대 이 정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진 주인공들은 첫 번째는 김태리 씨였고요. 두 번째는 김혜수 씨, 세 번째는 이우원 씨였어요. 김태리 씨가 올해로 33이고 김혜수 씨는 53, 이우원 씨는 43이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 10살 미만이네. 맞춘 거네, 이런 거. 그러면 하관에서 나이를 가늠하게 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하관이라는 게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인중 아래만 보면은 이제 뭐 턱선 라인, 마리오네트 주름, 턱이랑 목이 이루는 각도가 있어요. 좀 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달라붙어 있죠. 만약에 하관이라고 하는 거를 약간 코 밑 가운데만 잘라가지고 밑으로 보는 거면은 팔자 윗볼에서부터 요 팔자 주름 여기가 얼마나 더 꺼졌는지, 그리고 입술 위에 이렇게 치맛주름이라고 하죠. 이런 잔주름들도 또 나이를 가늠하게 하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고도 자글자글해지는 전반적인 어떤 스킨의 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나이를 가늠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 이중턱 등 하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엔 뭐가 있을까요? 각각의 원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중력에 반해서 내려오는 것들이 일단 1차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실리프팅으로 한번 중력을 이렇게 이겨주고 필요한 부분은 채우고 혹은 빼주고 이러한 과정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팔자다 한다면 너무 꺼져 있는 부분은 필러나 지방 이식으로 채워주거나 실들로 끝에를 이렇게 안쪽 뒤쪽으로 좀 잡아주게 되면 타이트닝이 되면서 팔자주름과 또 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또 잡아당겨주면 이중턱을 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꺼진 부분들도 볼륨을 또 채워주는 또 실들이 있어요. 실이 이게 당겨주는 실이 있고 볼륨을 채워주는 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실의 조합을 사용을 해서 당겨주고 채워주게 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얼굴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효과는 얼마나 가나요? 사람마다는 달라요. 실 자체가 녹아서 사라지기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려요. 근데 6개월에서 1년이 지난다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실이 녹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느낌인 거고, 그래서 주관적인 만족도는 사실 6개월에서 1년을 넘기는 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이렇게 리프팅이 된 거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고 약간 좀 더 떨어져 가는 동안에 레이저 시술 같은 것도 한번 해주고 필러 같은 것도 한번 해주면 다시 좀 만족스러운 정도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부스팅 할 수 있는 시술들을 해주면 길게는 약 2년 정도까지도 좀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더 확실하고 오래가는 안면 거상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당연하긴 해요. 일단은 칼이 들어가는 수술이 되는 거예요. 안면 거상은 뭐 아무리 작아도 칼이 들어가는 거고 커도 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칼 자체가 되게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내가 처짐이 심해도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고, 비용적인 부담이 좀 큰 분들이 있죠. 나는 몇백만 원을 이거 한 번에 수술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담이 돼 라고 한다면 또 실 리프팅이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일상생활의 회복이 좀 빨라야 되는 분들은 정말 실 리프팅에 더 적합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절개 범위가 넓어지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케이스나 방향을 좀 잡아야 하고 더 실 리프팅에 적합한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원장님,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쌍수나 코 성형에서 안 걸린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그쵸. 근데 실 리프팅도 티가 좀 많이 날까요? 헌혈하면 티가 많이 날까요? 라는 거랑 약간 비슷해요. 당일에는 어쨌든 실이 들어가는 그 자입점들의 바늘 자국은 있고, 그게 우리 헌혈했었을 때 바늘 게이지랑 거의 동일해요. 헌혈할 때 당일에 바늘 자국 있고 그 며칠 바늘 자국 가잖아요. 그 정도의 기간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 2주만 지나면 그냥 새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전혀 몰라요. 자연스럽게 예뻐질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고, 그래도 시술을 위한 최소한의 자입점이 있기 때문에 며칠은 듀오덤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듀오덤 하루 이틀 떼더라도 컨실러로 가리는 며칠간의 기간은 필요하다. 실 리프팅으로 하관 동안뿐만 아니라 상안면부 동안으로도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쵸. 사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눈꼬리 처짐 이런 것도 실리프팅으로 좀 잡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눈 머리 처지는 것도 실리프팅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팔자주름 윗부분도 상안면부라고 친다면 여기에도 좀 특수한 실들, 좀 짧은 실이라든지 긴 실을 조금 더 디자인을 다르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안면부도 충분히 동안으로 변신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특수한 실이 필요할 수 있고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장님 찾아가면 되겠네요. 오세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막 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그러진 않고, 이게 마스크를 뺏겨봐야 알겠지만 실리프팅 많이 하면 나중에 안면 거상할 때 수술이 힘들다던데. 이거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실을 몇 번 한 사람한테서 수술의 난이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근막 자체가 뭔가 이렇게 조금 쫀쫀해지면서 콜라겐 섬유가 더 많이 생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숙련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숙련도가 높은 의사 선생님이라면 실 리프팅을 여러 번 한 환자의 케이스도 충분히 많으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떤 수술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결과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더 처질 때까지 그냥 둘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처지면 중간중간 실이나 레이저 리프팅을 활용을 해서 내 젊은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단계에 가서는 큰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두려워서 중간중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그러기에는 너무 우리의 젊은 인생이 너무 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은 없어요. 네, 제한은 없지만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히 한 6, 7번 정도는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단은 그 정도는 받았거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제가 한 50년 받아보고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좀 대답이 50년 뒤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처진 하관, 주름지고 내려오고 이런 거를 바로 관리를 할지 말지는 사실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처질 거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처져요.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내가 조금이나마 고민이 돼서 이렇게 보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가까운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고민 상담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